오늘은 영화 조커는 과연 예술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주장 펼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성 측 유아림입니다. 저희 조는 조커를 그것이 영화라는 형식으로서 갖는 완성도를 근거로 하여 조커가 예술이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인 조커가 춤을 추며 계단을 내려오는 씬입니다.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크게 감명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는 그 이유를 영화의 탁월한 시청학적 묘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커가 발작하고 뒤틀린 것처럼 춤을 추는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한 이 장면은 캐릭터의 관계를 관객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시킵니다. 이렇듯 영화에서 그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형식, 즉 영화적 장치입니다. 배경음악, 소품, 배경 등 여러 요소들 중 조커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세 요소를 예로 들어 주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의 화면 속 고담시라는 배경의 연출은 조커라는 캐릭터의 서사를 강화합니다. 쓰레기 더미와 슈퍼쥐가 점령한 거리, 극심한 빈부격차로 분열된 고담시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도시의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이 이미지는 조커라는 악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서사의 근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배경음악은 음울한 현실과 조커의 관계에 미친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관객들이 영화에 더 몰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화의 주제곡인 동시에 영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크쇼의 주제곡이기도 한 That's Life는 영화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뿐 아니라 토크쇼의 엔딩 멘트로 다시 한번 등장하며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이 말에는 삶의 여러 모순 혹은 비극을 수긍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악당이 된 광대의 삶에도 기술할 이야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조커 영화 속 조커의 이미지는 매우 강렬합니다. 척추뼈가 적나라하게 튀어나온 앙상한 등과 이상하게 한쪽만 삐쭉 솟은 어깨뼈, 곳곳에 멍이 들고 상처 입은 몸은 조커의 불안하고 아픈 내면을 형상합니다. 배우 호아킨 피닉스는 이를 위해 23kg의 체중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병들고 야인 몸으로 발작적으로 웃음을 참지 못하며 늘 등을 굽히고 앉아있는 모습은 조커라는 인물의 광기와 음울함을 다시 한번 강화합니다. 네, 찬성 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측 주장하겠습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화라는 매체 형식과 제작 프로세스만 갖추었다고 해서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영화라도 예술 영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쪽의 입장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거는 영화의 종류입니다. 영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상업 영화와 예술 영화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희는 영화 조커가 예술 영화보단 상업 영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커는 예술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의 이유로 왜 조커는 상업 영화에 더 가까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업 영화와 예술 영화의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상업 영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업적인 흥행을 목적으로 만든 영화, 예술 영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예술적인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상업 영화는 흥행을 주 목적으로 만든 영화라는 점을 봤을 때 성공하기 위하여 엄청난 제작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조커는 총 제작비 1억 6,400만 달러로 상업 영화의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영화들과 비슷한 투자를 받으며 상업 영화의 주 목적인 흥행을 기대하며 제작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화 조커는 450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10억 불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수익성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 영화의 독립 영화를 봤을 때 조커는 상업 영화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화의 탄생 자체가 산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탄생은 늘 리뮤에르 형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이 형제는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영화를 제작했지 미적 추구나 보편적 미의 전달과 같은 예술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화는 다른 예술처럼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계적 호기심과 사업적 야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화가 예술 영화인지 상업 영화인지에 대한 기준은 모호합니다. 단순히 어느 측면이 강한 것인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위의 근거들을 보았을 때 조커는 예술 영화보단 상업 영화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조커는 예술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성 측 반론하겠습니다. 네,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업영화, 예술영화라는 구분이 영화를 예술이다 아니다라고 구분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제작비만으로 혹은 산업적인 목적의 유무로 예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감정의 전달과 시각적 아름다움의 추구를 달성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보았고, 상업영화, 예술영화의 구분이 아닌 조커라는 영화 자체의 만듦새에 주목하여 이 영화의 예술성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조커의 감독 토드 필립스는 영화 속의 어떤 것도 그냥 일어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논의를 거쳐 완성됐다. 아서의 신발, 아서가 피우는 담배까지도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이 장면에서는 그가 왜 담배를 피우는지, 이 장면에서는 왜 담배를 피우지 않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가장 극적으로 조커라는 인물의 서사와 감정을 스크린에 담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 감정이 고조되고 슬프거나 혹은 분노하는 등의 극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커가 상업영화라는 이유로 이것을 예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측 반론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선 조커가 상업 영화라는 이유로 이것을 예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업 영화라는 이유로 예술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없다면 왜 굳이 상업 영화와 예술 영화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저희는 조커라는 작품이 예술성을 띠는지 안 띠는지를 논의를 하고 있고, 영화 자체는 예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예술 영화와 상업 영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영화가 예술 영화에 가깝다고 하면 예술성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술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상업 영화에 가깝다고 하면 예술과 거리가 멀어서 예술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영화는 대표적으로 비상업 영화이고 저예산의 독립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과 정반대인 상업적이며 고자본으로 진행된 조커 영화가 예술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측 첫 번째 주장과 반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측 두 번째 주장 펼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측 주장 매서 펼치겠습니다. 조커는 범죄 미화 영화일 뿐이며 이처럼 도덕적으로 불건전한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는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영화는 범죄자에게 특별한 서사를 부여하고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조금만 날카롭게 쳐다본다면 조커의 스토리라인은 조커를 빌런보다는 히어로의 탄생설화라고 말해도 될 듯한 아주 전형적인 영웅서사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악은 조커가 아니라 도심에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이며, 아서를 속이고 조롱한 사람들은 죽임당해도 싸다는 듯이 영화는 그의 입장에서 권선징악을 실현하는 듯합니다. 지나친 묘하죠. 이는 조커의 살인행위에 대한 끝까지 비판적인 시각이 보이지 않는 영화적 연출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영화는 아서의 시선에서 그의 감정선을 관객들이 계속해서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기존 조커 시리즈에서 이유 없는 절대악으로 형상화되어 비판받아 마땅한 대상이었던 조커라는 빌런과는 결이 다릅니다. 폭력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최선을 다해 해명하는 점 때문에 다른 수많은 영화들 속에서도 유독 이 영화가 비난받는 것입니다. 아서의 살인에 그의 불행을 이유로 면죄부를 부여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서의 불행이 조커에 의해 어쩌면 우연히, 어쩌면 넌 그럴만했다 라면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불행보다 클까요? 그는 자신의 불행에 도취된 이에 불과합니다. 또 정말로 조커를 히어로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콩, 칠레, 레바논 시위대가 그랬죠. 이는 정치적 저항을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조커가 현실 세계에서 정치적 표상으로 오독되어 쓰일 정도로 감독이 조커의 범죄를 미화시켰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범죄자에게 서사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단순히 픽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범죄를 해석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범죄자의 사연팔이는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N번방 보도에서 조주빈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자신을 악마라고 칭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의 서사에 주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언론의 파렴치한 태도를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저널리즘에 윤리가 있듯이 예술에도 윤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던지는 범죄 미화 영화를 예술이라고 인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 측 주장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조커를 단순히 폭력 미화 영화로 보는 시선이 많지만 실제로 영화를 감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살인보다는 조커의 심리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조커가 살아온 인생과 그의 감정에 주목을 해보면 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당했지만 항상 웃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에 세뇌당해서 불안정한 유년기를 겪었고, 이에 따라 항상 의지에 상관없이 조커는 웃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항상 어릴 때 뇌를 다쳐 신경이 손상되어 기분에 상관없이 웃어요라는 쪽지를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상담에 매주 참여하고 자신의 우상인 개그맨을 존경하면서 노력하는 모습도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시장 선거에 참여하는 갑부 브루스 웨인이라는 정신병이 있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웨인을 찾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도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커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회는 점점 조커를 무시하고 심지어 자신의 우상인 개그맨의 쇼에서도 조롱을 당하고 아버지라 믿던 웨인에게도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심지어 상담마저 그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영화는 여기서 눈은 울고 있지만 입은 웃고 있는 조커의 표정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웃을 수밖에 없는 조커의 감정을 보여줘서 관객으로 하여금 더욱 우울하고 불편한 감정을 만들게 합니다. 조커가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퇴근길 지하철에서 웃고 있었는데 웃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희롱하던 남성 3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합니다. 조커는 여기서 폭행을 당하느라 쪽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권총을 발사해서 이 상황을 모면합니다. 조커의 첫 살인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의도를 가지고 조커가 살인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폭행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른 조커의 심리 상태를 오히려 영화에선 잘 표현했죠. 또한 영화 제작사는 조커를 절대 선으로, 기득권을 절대 악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는 이 영화는 현실에서의 폭력을 옹호하지 않으며 조커를 영웅으로 그리지 않았다라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조커 영화 내에서 마지막 상당 장면, 그리고 옆집 여자와의 환상 장면, 그다음에 어머니의 정신과 상담 차트 기록 등을 통해 조커의 불안한 정신 상태를 보여주고 또 조커가 환청과 환각이 있다는 것을 쉽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조커의 살인에 당위성을 부여하지 않고 그저 정신병에 걸린 조커가 끔찍한 살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조커가 겪은 삶이 진짜인지 과연 조커가 사회가 만든 살인마인지에 대해 관객으로부터 하여금 더 생각하게 하고 즉 영화 조커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잘 그려낸 영화이지 범죄 미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반론하겠습니다. 찬성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혹시 영화 조커에서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세상이 미친 건가? 라는 뜻을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는 폭력성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분노를 세상의 탓으로 돌리면서 살인을 통해서 자아를 각성하는 그 사고방식이 위험한 범죄 미화 영화입니다. 조커의 감독 토드 필립스는 조커 등 존윅 등 다른 폭력이 등장하는 영화와 다를 바가 없다며 비난에 대해 불평했는데요. 이는 감독이 얼마나 생각 없이 조커를 미워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죠. 조커가 묘사하는 세계는 여하한 액션 영화의 우연성, 영웅성과 달리 현실 세계와 매우 가깝습니다. 찬성 측에서 이처럼 제작사 측은 조커를 영웅으로 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의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감독이 제작하는 작품은 그것이 본래 의도가 무엇이든 제작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 현실에서 독립합니다. 관객들은 각자의 관점으로 영화를 받아들일 것이고 사람들이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인 부분이 많다면 그것은 그렇게 잘못 만든 것이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서 찬성 측에서 말했다시피 주인공 조커가 결국 살인으로 자신의 불만을 해결한다는 걸 자백한 셈입니다. 조커가 어떤 울분을 겪었던 간에 자신의 트라우마를 줘 그럴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며 살인을 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조커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용납될 수 없는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결국 그것을 통해 자유를 느끼게 된다는 스토리 자체가 결국은 일종의 남 탓을 하면서 정신 승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고 마땅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영화에서도 말했듯이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 즉 내가 괴로운 것은 이 사람 탓이다. 라고 남 탓을 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폭력보다 무서운 건 이런 남에게로 화살을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방식이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에게 해를 끼치는 다른 잘못된 행동들이 만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조커가 예술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커는 범죄자이고 영화 조커는 이런 범죄자를 미화시킨 영화일 뿐입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반론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반론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작품이 직접적으로 조커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미화했고 또 특별함을 부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또 걱정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누군가 조커를 봤다는 이유로 폭력을 사용한다던가 테러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이제 조커를 보기 전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예술 작품이든 보고 느끼는 것은 감상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조커를 봐서 테러를 일으킬 확률은 거의 0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이 영화를 통해 무방 범죄를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조커 영화 속의 사회만큼 우리가 병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커 영화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 나타난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 염증이 일어나고 고름이 찼다면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짜내는 일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조커는 그 어떤 다큐멘터리보다도 저한테 강렬한 문제의식을 심어줬는데요. 영화 속 장면 하나하나가 전달하는 그 감정은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어둠, 슬픔, 광기를 통해 극적으로 표현하여 여태까지 없었던 강렬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심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조커 영화는 사람들에게 소외된 계층의 고통을 슬픔, 우울함, 광기와 같은 다양한 불편한 감정을 전달했으며 이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재조명하도록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강한 자극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예술 작품이라 분류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론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측 첫 번째, 두 번째 주장과 반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측 세 번째 주장 펼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찬성 측 주장 먼저 펼치겠습니다. 저희는 살인 행위의 재현도 예술로 인정이 되는가 하는 논의에 대해 폭력적인 내용이 있는 영화도 모범으로의 특정선을 지킨다면 예술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술은 크게 아름다운 예술과 추한 예술로 나뉘는데 저희는 이 추한 예술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추의 미학이라는 책을 저술한 독일의 철학자 로젠크란츠는 예술이 이념의 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추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논합니다. 그는 추를 형식성, 표현의 부정확성, 정신적 자유의 부정에 근거하는 왜곡으로 구분하며 정신적 자유의 부정에 근거하는 왜곡을 다시 비속한 것, 혐오스러운 것, 희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화 조커에서 보여지는 폭력성은 여기서 비속한 것이나 혐오스러운 것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종종 비장을 보다 두드러져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때 비장이란 비장한 데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총칭하며 슬픔이 극에 달한 상태나 한의 정서 표출로 인해 형상화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중은 조커를 비장을 보여주기 위해 폭력성을 사용한 하나의 예술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비장을 보여주려 하는 예술인가를 논해야 할 것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영화와 폭력의 연관성이라는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현재만이 아닌 과거에서부터 언제나 일어났던 것이고 전 인류가 평생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은 분명합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그 폭력적인 장면을 영화와 연관을 해서 이 영화가 범죄를 부추긴다, 예술이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과잉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술로의 역할, 영화와 폭력성의 관계에 있어 앞서 말한 것처럼 폭력성을 영화의 예술적 요소인 추의 역할로 생각을 해야지 악을 부추기는 효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과거 마야 문명 원주민들 간의 영역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들의 영역 확장을 위해 누군가는 그것을 막기 위해 폭력을 사용합니다. 폭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대부분인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을 보고 이 영화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뜬금없이 원시시대 이야기냐고 할 수 있겠지만 조커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시인이야말로 곧 사람의 본성 혹은 그 사람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말고도 한국 영화인 범죄도시, 신세계, 외국 영화로 분노의 질주, 테이큰 등 수없이 많은 폭력을 다룬 하지만 성공적으로 인정받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푸른 역사를 다룬 화려한 휴가, 연평해 전, 미래의 식민지를 장악하는 아바타, 매드맥스 등의 어두운 분위기 하지만 폭력성 짙은 냉담한 부분의 현실과 미래를 보인 폭력성 짙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들을 보고 저런 폭력적인 장면을 보고 나니 나도 폭력으로 휘두르고 싶은데? 라고 할 사람이 많을지 일종의 영화적 요소로 보는 사람이 많을지 절대 다수의 곧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 주장하겠습니다. 조커는 살인범인 주인공의 살인 동기와 그 살인 행위를 소재로 삼아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입니다.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이면 틀림없지만 살인의 동기와 재현을 주제로 한 영화는 예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따질 수 없는 행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보시는 것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비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술은 이 세 개의 기준에 모두 종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큰 소재인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따지기도 힘든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조커는 살인을 미화하고 현실감 있는 동기를 내세운 영화입니다. 또 살인은 행위예술로 볼 수 없습니다. 행위예술은 개념미술의 관념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육체 그 자체를 통하여 실행하는 예술행위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행위예술은 보는 사람에 따라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행위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행위예술로 인정한다면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아닌 일방적인 폭력이고 학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80%는 시각이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청각입니다. 영화는 이 모두를 지배하며 더구나 매우 구체적인 플롯을 제공합니다. 이는 관객을 얼마든지 과몰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장면 속에서 이 영화는 관객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나도 아서플렉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방 범죄를 100% 영화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 모방 범죄는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2004년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교양살인마, 그 주인공의 이중성이 단지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에게 아메리칸 사이코는 아이돌 같은 존재로 느껴졌던 것이죠. 이런 예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처럼 범죄 미화 영화로 인한 분명한 모방 범죄의 피해 사례가 있는 이상 영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영화 한 편이 범죄 행위 자체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결백하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결국 누군가의 삶을 위협하는 창작물을 예술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떤 영화를 예술이라고 인정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뛰어난 영화이고 세대를 되풀이하여 두고두고 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영화를 예술이라고 칭하고자 할 때 더욱 까다로워야 합니다. 이 영화가, 조커가 정말로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찬성 측 반론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측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의 세 가지 기준 중 도덕적 법칙을 언급하셨는데 살인은 도덕성을 따질 수 없는 행위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영화 조커는 이를 제작하는 데 있어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커는 단지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에 있어 살인이라는 추한 내용이 포함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살인을 행위예술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살인이라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커는 단순히 살인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며 보다 더 숭고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은 실제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나라이고 매번 총기 난사 사고 등의 여러 폭력성과 관련된 많은 이슈를 낳고 있지만 실제 통계를 뜯어보면 다른 이야기가 대두됩니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실제로 총기 사고가 많긴 하지만 2017년 13,186명의 총기 사망건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였습니다. 실제 집단 총격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이고 단순 총기 살해의 비율에서조차 피해자 중 50% 이상이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이나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미국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총기 사고를 유발하는 영화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살인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많아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정서적 고립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점점 더 많아지고 SNS 등 표현의 다양성이 많아지면서 억압이 아닌 표출에 기반한 현대 사람들의 방식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인 겁니다. BBC 뉴스에서 뉴욕 경찰이 극장을 중심으로 추가 증원 배치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 조커라는 영화가 사람들이 총기를 들게 하고 총기 난사 사건을 부추겨서가 아닌 늘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영화가 왜 조커이냐 하면 그만큼의 파급 효과 때문인 것이지 조커 영화의 폭력성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조커다라는 망상에 빠진 혹은 인셀이라 불리는 구구절의 사람들의 작정하고 사건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일 것일 뿐입니다. 실제 반대측에서 말한 것처럼 2012년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상영 중에 극장에서 벌어진 오로라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이런 사고를 대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영화가 아니라 어차피 문제를 발생시킬 사람이라면 그럴 것이었고 이번 조커 영화에서는 맞춤 대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그것을 영화적 요소이자 추의 예술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예술적인 면들을 폭력적인 장면들에 이어선다면 과연 얼만큼의 폭력성만이 인정될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반대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추를 이용한 것이든 순수하게 아름다운 것이든
오로지 작품이 가지는 신미성이라는 잣대만으로 예술을 판단하는 일은 추의 미학이 발간된 19세기에나 가능합니다. 지금은 낭만주의 예술의 시대가 아닙니다. 현대 예술은 형식주의가 작품 평가의 유일한 척도가 아니며 저희가 따지고자 하는 부분은 이 영화가 갖는 사회도덕적 반향이고 불건전할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토대로 예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찬성 측에서 범죄도시, 신세계, 분노의 질주, 테이큰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언급하신 영화들은 중간중간 폭력, 살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대주제가 된다거나 그것의 동기나 그 사실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거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커는 최대한 조커의 감정에 이입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조커의 살인 스토리의 현실 세계와 똑 닮은 어려움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의 어려움과 동일시하게 되고 주인공의 감정에 깊이 있게 이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써 인론에서 말씀하신 특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실을 사는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도 언제든지 조커가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폭력적인 장면이 있다고 해서 예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문제적 사고방식이죠. 언급하신 영화 어디에도 도시 속 평범한 살인자가 군중 속에서 추앙받는 장면은 없습니다. 더구나 폭력성을 추의 역할로 생각하고 만들었다 한들 작품은 제작자의 손을 떠나면 오롯이 작품만 남게 되고 감독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결과적으로 끔찍한 사건을 만들어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을 부추기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작품은 항상 결백하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영화 조커는 예술이다라는 주제를 갖고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영화 조커는 예술이다 토론 사회자 이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